논문도 저는 30분 이상 읽어본 적이 없어요. 못 읽어요. 30분은 못 읽어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중간하게 멀티태스킹하면서 자기한테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는 거 없이 많이 바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던 레드오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인간은 무엇을 한다라는데 꾸준히 그 일만 뭐 2~3시간 한다? 이거 사실은 그거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런 사람들이 타고나요. 성실한 사람들. 타고나는 성격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게 성실성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타고난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AI가 그 귀찮은 일 대신해줘가지고 요즘 성실한 사람이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성실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30~40분 이상 집중하는 게 불가능해요. 저도 성실함을 타고나지 않았어요. 힘들게 해야 되는 공부가 있으면 30분 이상 못해요. 제가 2시간 동안 하고 있다는 건 나머지 1시간 반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공부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그냥. 우리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이러고 있으면서. 일할 때도 제가 그 회사에서 8시간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밖에 집중을 못 하는데 오전에 내가 4시간이나 뭘 해야 돼. 그럼 뭐예요? 일의 종류가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문도 저는 30분 이상 읽어본 적이 없어요. 못 읽어요. 30분은 못 읽어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의외다. 네. 그럼 30분을 읽으면 이미 제 집중력은 바닥이 났어요. 그럼 뭘 해야 돼? 다른 거를 해야 돼. 다른 거, 다른 일.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30분 동안 읽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논문을 읽으면 되지 않느냐? 그거 10분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집중했는데 일이 거의 비슷하니까. 네네. 근데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칼럼을 써요. 왜 우리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왜 약간 지식 정보를 주로 주는 것들 있지. 네. 그래서 논문 30분, 칼럼 30분, 그런 유튜브 채널 중에 또 이런 30분. 그럼 다시 논문 30분을 읽을 수 있는 집중력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일론 머스크 그러잖아요. 솔라시티 갔다가 테슬라 갔다가 스페이스X 갔다가. 그래서 저도 기존의 것을 포기한다는 게 교수직을 때려친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안 해봤던 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걸 과감하게 끊는 뭔가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그런 MC를 그만둔 거예요. 사실은 잘렸어.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즌이 끝난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한 텀의 일이 끝났을 때 확연하게 다른 쪽에 쟁여놨던 적어놨던 호기심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뭘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게 직을 던진다든가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안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그 일을 이제 잠시 쉴 수 있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시즌 될 때까지 잠깐 쉽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쉽시다. 왜? 이때 또 다른 일을 또 해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어중간하게 멀티태스킹 하면서 자기한테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는 거 없이 많이 바빠. 이런 거. 근데 일론 머스크처럼 계속해서 스위칭을 해나가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성실함을 올리려고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몰입할 걸 향해 쫓아가면서 스위칭하는 사람들. 그 나름 움직이게 말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가장 최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이클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축구 같은 스포츠, 농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뛰는 걸음 수, 그 다음에 총 길이 이런 걸 보면 약간 공격수가 조금 더 많이 걸어요. 공격수가 좀 더 치고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수비수가 더 많이 쳐요. 왜죠? 공격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수비수는 그 사람 방향을 보고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지만 공격수로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 남이 시키는 일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과의 그 피로도가 다른 거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더 많이 일하고도 덜 지칠 수 있다. 그럼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직장 생활은 다 그러면 뭐 수비수고 그러니까 안 되지 않느냐? 아니죠. 얼마든지 사실 미세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직에서 안 해봤던 일. 이런 거 한번 맡아볼 사람. 요때 참 손들기 싫거든요. 근데 이럴 때 진짜 인생이라는 게 이럴 때 손 한번 들어보는 거. 이런 거 몇 번을 통해서 인생의 각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근데 사실 2도 바꾸고 다시 2도 바꾸고 2도 바꾸면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오늘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일론 머스크처럼 엄청난 회사를 세우기 위한 스타트업을 만들고 스티브 잡스랑 워즈니악처럼 차고 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 조직에서 처음 해보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를 손들기를 주저하지 않고 한 1년에 한두 번만 얘기를 하셔도
되게 재밌는 건 한 4, 5년 지나면 그 사람은 신사업 분야 부장돼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거를 알아봐주는, 지원해주는 또 회사도 필요하겠지만,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안 하던 거를 혹은 새로운 거를 했을 때 제가 이런 거 해보면 안 돼요? 했을 때, 시켜줬을 때 사실 일을 더 하는 거거든요. 그게 또 귀찮은 일인데도 열정이 불타올라서 힘들지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것만 피하시면 된다니까. 그 리더가 권력지향적인 놈인데 나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가 아닌가만 보면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제 걸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나오게 됐는데 내 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내 거를 하는 사람들은 원래 있던 직장에서 그 조직에서 좀 안 해봤던 일을 해본 사람들만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연습한 사람들이 훨씬 쉽게 나가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던 레드오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물론 대학에서든 기업에서든 이런 거를 한다고 할 때 대부분 강력한 저항을 받죠. 그런 대부분의 교수들 중에서도 왜 그런 융합적이고 좀 창조적인 그런 교수님들, 그분들이 다 대학에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 그룹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근데 꼭 안 해본 것들, 남들이 안 해본 것 방식으로 한번 해본다는 걸 그럼 내가 해볼게요 라는 걸 주저하지 않고 해봤던, 그 과정에서 따돌림도 많이 받았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저는 근데 아주대학교에서 관계 좋아요. 따돌림 받지 않아요. 저 핵인싸예요, 핵인싸. 이렇게 이미지와 이거를 다 가져가시려고 하시면 그것까지도 두려워서 안 하면서 새로운 그것도 내 방식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말은 안 되죠. 그쵸. 그건 욕심이죠. 그렇죠. 사실 저도 그래서 학교에서 핵인싸 되는 걸 이제 포기하고, 그렇다고 뭐 다른 교수님들이랑 척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과 두루두루 원만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라고 하는 환상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를 이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환상을 유지하면 제가 아주대학교에 기여하는 바도 떨어질 것 같고,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낸다. 이런 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데. 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매니저랑 회사 싸워가지고 그랬어요? 이직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일의 능률을 높이는 법 팁이 몇 개 나온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일을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해보는 거,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을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저희 일론 머스크의 일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서 가져온 건데, 또 하나가 저는 이 사람이 사업을 게임처럼 한다고 되게 느꼈거든요. 근데 교수님 예전에 그 강연에서도 제가 기억 남는 게 있는데, 그 모든 일을 게임처럼 하면 재밌어진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노동과 게임으로 구분되지 않죠. 삽질은 원래 노동이었죠. 만약에 삽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광판에 전 세계에서 지금 삽질하고 있는 월드 프로 삽질러 실시간 랭킹 막 전광판에서 나와. 그럼 미친 듯이 막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는 게임을 할 때 이 동작이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코어가 쌓아가고 있고 랭킹이 변화하고 있고, 이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피드백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스코어나 실시간 랭킹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 행위만 하는 게임은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드백은 칭찬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었고 질책도 아니고 처벌도 아니었어요. 그냥 피드백인 거예요. 근데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그냥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일에 어떤 특정한 피드백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별을 붙이는 행위일 수도 있고, 거 나가는 경우일 수도 있고. 왜 우리가 이제 왜 집에서도 뭐 치우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고치는 일을 할 때 그냥 일을 하면 막 지겨워서 한 2시간도 못 하지만 카페 청소 딱 정해놓고 그다음에 하나 할 때마다 짝짝짝짝 제거해 나가면 다음은 뭐지 막 그렇게 계속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한테 피드백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노동에서 셀프로 게임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셀프 피드백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일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걸 혼용해서 쓰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fMRI로 뇌를 찍어보면서 연구를 하면 게임을 할 때 뇌가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쾌감을 안 느낀다고요. 근데 몰입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스스로에게 계속 스코어를 부여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빗금쳐 나가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왜 러시아에 로켓 사러 갔는데 로켓을 너무 비싸게 파니까, 그래 그럼 직접 만들자. 그럼 직접 만드는 거에 왜 그렇게 그런 것에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냐면, 직접 사오는 건 하나의 행위지만 스코어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do it myself지. 이걸 하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스텝들이 생기지. 액션 플랜이 생기지. 그러니까 더 즐거운 거예요. 직접 만들면 더 싸겠네. 게다가 액션 플랜이 많이 만들어져. 그럼 할 게 많아지네. 그럼 쭉쭉쭉쭉 비끈거지네. 라고 하니까 더 즐거운 거죠. 더 설레는 거. 게임처럼 만들어버리는. 이게 인간이 하나의 거대한 일을 놓고 있으면 두려움, 남이 해낸 그 큰 걸 보면 경외감, 이런 것밖에 없지만,
이것들을 촘촘촘촘촘 다 쪼개놓으면 하나씩은 얼마든지 내가 너무 만만해 보이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뇌가 게임을 하기 시작한다. 게임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일은 게임처럼 만들 수 있다. 근데 게임은 뭐냐? 액션 플랜들이 계속 촘촘히 박혀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성취 욕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서 권력 욕구만 높은 인간들은 게임을 하지 않는 거고. 그쵸? 그 사람들은 오히려 치트키만 가지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맞네요. 네. 어떻게 해서만 그거 하면 되니까. 게임을 하겠어. 그러니까 성취 욕구가 높은 우리 모두 게임에 올인해 있고 게임을 과몰입되고 있는 우리 모든 청춘들께서는 나는 왜 이렇게 게임밖에 안 할까요? 라고 자기를 생각하시기보단 나는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이군요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해본다라는 거 하는 건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론도 계속 도전하는 거고, 그래서 페이지가 이렇게 많군요. 난사하듯이 이렇게. 정말 이 중에 한 페이지는 내가 배울 게 있겠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만 명의 분들 중에 사람에게 말을 잘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20명 안에 제가 저요? 집어넣거든요. 와, 꼭 내보내주세요. 정말 저한테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 드려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렇게 머리가 똑똑해져.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채널에 또 오늘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교수님 소개할 때 그러거든요. 교수님은 그냥 어려운 얘기를 재밌게 술술술 나오니까 오신다고 하면 걱정이 없어요. 2개는 그냥 꽂겠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